왜 혼자 왔어요? 그놈은 아직 회사에서 퇴근 안 했나? 아니면 제주도 없으면서 돈 낭비하려고 또 작업실 갔어요? 거기서 본인 자아라도 찾아서 나오면 좋겠는데. 형님한테 그놈이라뇨. 대체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아직 퇴근 안 했어요. 회의가 늦어진다고 했거든요. 회의? 그렇구나. 불륜의 결실다운 핑계네. 형수님도 조심하세요. 그 더러운 피가 어디 가겠어요? 뭐라고요? 왜 그렇게 놀라요? 몰랐던 사실도 아니면서. 우리 아버지의 유일한 실수가 바로 그놈이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아야 할 통계적 오류가 그 자식이라고요. 형수님은 하필이면 그런 목 같은 유전자를 가진 인간이랑 결혼해서 본인 인생을 망쳐요. 아니면 뭐 불쌍한 남자들한테 끌리는 그런 사주팔자인가? 사람을 통계로 재단하는 건 어디서 배운 버릇이죠? 내 인생이 망한 건 남편이 아니라 도련님 때문이 훨씬 크죠.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말하세요. 본인이 피해자인 줄 알지만 누구보다 가해자라는 사실을 깨닫길 바라네요. 백날 그런 말 해봤자 나한테 타격도 줄 수 없어요. 나는 그 자식을 형님이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순간도 없으니까. 뭐랄까, 그냥 우리 가족 앨범에 실수로 들어간 낙서? 그 정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집에 왔을 때부터 느꼈는데 말은 참 잘하시네요. 그 정도면 시인을 하지 그랬어요? 그러는 도련님 인생은요? 그 낙서를 물려받은 건 도련님도 마찬가지일 텐데. 도련님 인생은 무슨 장르죠? 시청률도 안 나오는 다큐멘터리? 곧 폐지를 앞둔 리얼리티쇼? 나한테는 적어도 불륜으로 태어나서 숨쉬게 할 가짜 위선자는 없다고요. 내가 너보다 나이도 많고 인생 경력도 많으니까 선배로서 한마디만 얘기할게. 항상 형한테 무례한 태도를 보이고 나한테도 건방졌잖아? 근데 어른한테 말할 때는 기본적인 존중이라는 게 있어야 해. 아무리 가족이 싫다 해도 말이야. 개가 짖듯이 짖거리는 건 예의를 아는 사람이 할 짓은 아니란 거지. 제 말 이해하셨죠? 지금 보니까 형수님이 왜 그놈이랑 결혼했는지 알겠네. 예의, 웃기시네. 이 집에서 그런 말이 통한다고 생각해요? 이 집이 아니라 도련님한테 통하길 바라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도련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형님보다 도련님이 지금 더 초라해 보이거든요. 내가 어딜 봐서 그딴 놈보다 초라해 보인다는 거예요. 도련님이 형님을 깔보면 깔볼수록 오히려 사람들은 도련님이 형을 부러워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개소리 하는 거예요. 누가 그딴 생각을 한다고. 그렇게 형님이 싫다고 하면서 계속 형 이야기만 하잖아요. 도련님이 얼마나 형을 의식하는지 다 보인다는 말이에요. 웃기지 않아요?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사람한테 휘둘린다는 게?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짓거리지 마요. 가족이 마음에 안 들어도 품위를 지키는 게 인간 아닐까요? 그게 아니면 그냥 짐승이죠. 물론 도련님 지금 하는 꼴만 보면 어느 쪽에 가까운지는 뻔하지만 이런 식으로 나 깔보면 재밌어요. 유치하게 진짜. 그냥 어른 흉내 내려다가 어설프게 무너지는 꼴이 안타까워서 차라리 솔직하게 형이 부럽다. 형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봐요. 그게 훨씬 멋진 사람처럼 보이니까. 진짜 미쳤네. 제정신 아니야. 가끔은 미친 사람이 훨씬 더 정상일 때가 있어요. 더 미친 사람을 만나면 말이에요. 도련님도 커피 마실 거죠?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남편은 시아버지와 그의 내연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어요. 원래는 내연녀가 남편을 키우다가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시아버지께 버리고 떠났다더라고요. 그때부터 남편은 시댁에서 자랐는데 시어머니는 남편을 친아들처럼 반겨주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동생이었어요. 본인보다 나이가 2살 많은 형이 갑자기 집에 나타나니까 그것도 본인 아버지와 불륜인 여자 사이에서 낳았다고 하니까 나쁜 감정이 올라왔던 거죠. 시동생은 그런 남편을 증오했고 시어머니가 잘 해줄 때마다 온갖 난동을 부렸다고 했어요. 지금도 여전했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저까지 무시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항상 남편을 아픈 손가락으로 여겼고 그 때문에 시동생이 더 삐뚤어졌다더군요. 그러다 보니 시부모님은 시동생이 남편을 괴롭혀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했죠. 그러다 제가 며느리로 들어오면서 그나마 시동생을 바로 잡으려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몇 달 후. 저 결혼해요. 뭐? 결혼? 뭘 물어요 들으셨으면서.
다음 달 말에 혼인신고 할 거고 예식도 간단하게 할 거예요. 어차피 결혼한다는 게 중요하지 식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여자는 누구길래 갑자기 결혼한다고 그래. 지금껏 아무 말도 없었잖니. 집안은 괜찮은 사람이고 요즘 애들 이상한 온라인에서 만난다고 하던데 그런 건 아니지? 그 여자랑은 어디서 만난 거냐? 그건 알 거 없고요. 만난 지 좀 됐기도 하고 할만하니까 결혼하는 거죠. 저도 성인이고 생각이 있다고요. 그래도 아들 결혼시키는 건데 우리도 상대 집안에 대해서 뭘 알아야 하지 않겠어? 참, 애는 낳을 생각 없어요. 어차피 그 여자랑 결혼하면 알아서 애 한 명 딸려오거든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애가 딸려오다니. 그렇다는 소리는 설마 결혼하겠다는 여자한테 이미 애가 있다는 말이야? 너 그 말이 사실이야? 지금 장난하는 거야? 어떻게 그딴 여자랑 결혼한다고 다짜고짜 와서 말만 툭 던져? 그게 뭐 어때서요?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꼬였다가 다시 펴는 건데 그게 무슨 큰 죄가 된다고 성질 내시는 건데요. 아버지보다 제가 훨씬 낫죠. 뭐? 너 아직 30도 안 됐잖니. 유부녀에 애까지 있는 여자랑 결혼하는 건 엄마도 반대야.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될까? 우리 아들 아직 시간 많잖아. 응? 됐어요, 진짜. 내가 누구랑 결혼하든 왜 난리야. 그러는 그 자식은 뭐가 잘났는데요. 불륜이면서 기적처럼 태어난 척 맨날 예술병, 감성병이나 앓고 다니면서. 아직도 형한테 앙금이 남았어. 걔가 너한테 뭘 그리 잘못했냐. 난 적어도 부모 체면은 안 구겼어요. 누구랑 다르게. 의사 며느리 얻어주잖아. 의사 며느리 얻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요? 이건 그놈도 못하는 거라고. 아니 못했잖아. 도련님 뭐 하는 거예요? 해도 너무하잖아요. 부모님께 할 말이 있는데 지금 선을 넘어도 세게 넘네요. 내가 뭐 틀린 말 했어요? 이 집에 진짜 제대로 된 자식이 나밖에 없는데 그게 뭐 사실을 말한 건데 왜 나를 나쁜 놈으로 몰아가냐고요. 네 형수 말이 맞아.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어른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아니야. 대체 왜 그러는 거니? 됐어요. 그놈의 어른이면 뭔데요? 여기 사람들이랑 있다가 내 인생 망칠까 봐서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겠다는데 자식이 불행하길 바라면서 붙잡는 게 어른이에요? 예? 이 자식이 보자 하니까 부모님이니까 당연히 자식 걱정하는 거지. 여보. 아버지 진정하세요. 제가 잘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나 쳤어. 그리고 넌 뭔데 끼어들어. 이거 우리 집 가족 일이야. 네가 도덕 선생님이야? 착한 척 그만하고 꺼지라고. 제발 내 눈앞에서 꺼져. 부모님이 보기에는 당연히 걱정할 수 있는 일이잖아. 제발 그만 좀 해. 그 입 닫고 네 그림이나 그리라고. 예술쟁이들 따라잡으려면 이럴 시간이나 있어. 나한테 감정 쏟아붓지 말고 네 그림에다 쏟아부어. 도련님이야말로 의사 아내 만날 시간에 기본 예절부터 좀 배우세요. 의사가 아니라 선생을 만났어야지. 본인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면서 매번 집안 분위기만 흐리잖아요. 그래, 나 예절도 없고 뭣도 없어. 근데 적어도 내 아내 될 사람은 형수님보다 훨씬 나은 인생이라고. 당신들보다 우리가 더 잘 살 거라고. 두고 봐. 후회하게 될 테니까. 얼마 후. 음식은 전체적으로 무난하네요. 사실 저희는 미슐랭 쪽 위주라서 이런 곳은 자주 안 오거든요. 사돈댁이 예약한 곳이니까 존중은 하는데 앞으로 우리 집이랑 수준 맞추려면 더 노력하셔야겠네요. 근데 여기 방음은 잘 되는 건가? 우리 집은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이런 곳에 오면 귀가 예민하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여기가 그래도 상견례 하기에는 유명한 곳이라고 해서 추천받은 건데 마음에 안 드셨다면 죄송합니다. 아들 결혼이라고 성의는 다 했으니 그 노력만큼은 알아주셨으면 해요. 성의요? 성의는 알죠. 근데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야? 원래 삶이라는 게 마음만으로 안 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요즘 결혼은 기약인데 이런 식이면 저희도 곤란하죠. 물잔이 비워져 있는데 제가 따라 드리겠습니다. 도련님이 하인도 아니고 너무 심하게 부려먹는 것 같지? 아무래도 도련님 장가가면 무시받고 살 것 같아. 일단 조금 더 지켜보자. 상견례 자리다 보니까 왕자가 노력하는 걸 수도 있어. 근데 아드님 직장이 그냥 일반 회사라고 하셨죠?
네, 회사가 작다고 해도 아들이 성실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책임감 하나는 정말 허허 사돈 세상 물정 모르시네. 세상에 책임감 없는 남자가 어디 있다고 그걸 장점으로 들먹여요. 요즘은 집안 분위기나 사회적 배경이 훨씬 더 중요하죠. 제 딸이 의사인 것처럼요. 사돈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결혼 반대했는데 딸이 하도 고집 부려서 어쩔 수 없이 시집 보내는 거거든요. 그나저나 사돈댁은 서울엔 아무 연고 없으시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뭐 애들 결혼에 문제 됩니까? 뭐 그렇다고 저희 집안이 손해본다는 생각은 하지 않지만 격차라는 건 부정할 수 없으니까요. 여보, 당신이 조금만 참아요. 그래도 아들이 하고 싶다는 결혼인데 우리가 망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의사 안에 허락해 주는 일보다 더 큰 게 뭐가 있겠어요. 자기야, 내가 얘기했었잖아. 나 오래 앉아있으면 다리 붓는다고. 이 의자도 딱딱하고 불편해. 대체 이런 건 언제 끝나? 불편했지. 미안해. 내가 자리 바꿔줄게. 내 자리는 쿠션이 푹신푹신하거든. 내가 진작 바꿔줬어야 하는데 생각이 짧았네. 미안해. 이거지, 이거 보세요. 제가 결혼 허락한 이유가 이거예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잖아요. 제 딸 성격이 털털하니까 섬세한 사위가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제 딸이랑 참 잘 어울리겠더라고요. 자존심 강한 남자는 내 딸이랑 허구한 날 싸울 테니까 감당이 안 될 거거든. 이건 상견례가 아니라 사람을 깔아 뭉개는 자리였어. 예? 뭐라고요? 여보, 제발요. 아무리 속이 비었다고 해도 이 정도까지일 줄은 몰랐는데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아버지. 자기 아버지 왜 저래? 분노 조절 못하는 병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지? 나 그런 거 딱 질색이야? 아버지가 낯선 자리라서 많이 긴장하셨나 봐요. 제가 나가서 다시 데리고 올 테니까 식사하고 계세요. 잠시 후. 넌 저딴 게 결혼이라고 생각하냐? 너한테 자존심도 없어. 그래도 사람 대접은 받아야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식구들을 여기까지 불렀어? 제가 결혼하는 건데 아버지가 왜 화내시는 건데요? 어차피 아버지가 저한테 이만큼도 못 해주잖아요. 뭐야? 저는 아버지처럼 체면 그딴 거 안 중요해요. 그냥 돈만 많으면 된다고. 체면이 아니라 존중이야. 저 집안은 널 사위가 아니라 그저 종으로밖에 안 본다고. 그런데도 결혼하고 싶다는 거냐? 아버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누구랑 결혼한다고 해도 아버지 마음에 안 들었을 거잖아요. 형은 바로 허락했으면서 또 나만 쓰레기로 만들잖아요. 아버지 말씀 틀린 거 없어. 나도 보기 불편했다고. 우리는 널 진심으로 걱정해서. 네 놈이 뭘 알아. 맨날 뒤에 조용히 앉아서 고상한 척이나 하는 주제에. 네가 아버지 옆에 붙어서 살랑살랑 꼬리 흔드는 거나 내가 저 집안의 꼬리 흔드는 거나 다를 게 뭐냐고? 도련님, 주위에서 말리는 결혼이라면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부부면 동등한 위치에서 출발해야지. 이건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됐다. 그냥 놔둬라. 된통 당해봐야 아는 놈이니. 그 아빠의 그 아들이네. 그러면서 나한테 뭘 봐라. 여보. 네 놈 때문이야. 네 놈 때문에 전부 망친 거라고. 이 상견례도 우리 가족도 전부 너 때문이야. 너 괜찮니? 어디 봐봐. 입안 터진 건 아니지? 못난 놈. 이제 넌 내 아들이 아니다. 내 아들은 한 명인 거야. 다들 그만 가자. 이미 볼 일은 끝난 것 같으니. 엄마도 그만 가세요. 어차피 엄마도 아버지랑 같은 생각이잖아. 어머니, 그만 가세요. 아휴, 피가 쉽게 끊어지는 줄 알아. 어차피 부모님은 날 절대 못 버려. 그게 자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만이라고. 아니요, 틀렸어요. 부모도 자식을 버릴 수 있어요. 아버님, 어머님이 기회 줄 때 부디 정신 차리고 잡길 바랄게요. 그러면 상견례 잘 끝내세요. 저희는 그만 가볼 테니까요. 결국 시동생 상견례는 시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저까지 중간에 이탈하고 말았어요. 시동생이 먼저 가는 시부모님과 남편 뒷모습을 보면서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 없다며 혼잣말 하길래 일침을 남기고 저 또한 돌아섰습니다. 시아버지가 불륜을 저지른 건 충분히 잘못할 일이지만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 자식을 걷어 키웠고
시어머니도 용서했어요. 그런데 시동생만이 이 집에서 이질적인 존재였죠. 심지어 화가 난 시아버지는 간소하게 열린 시동생 결혼식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는데요. 결혼식장. 정말 안 올 줄은 몰랐는데 이걸 어쩌면 좋아. 네 시아버지 전화 안 받으시니? 네, 아무래도 정말 안 오시려나 봐요. 어쩌죠? 어머니, 준비 다 되셨어요? 아들, 아버지가 안 오실 건가 봐. 아무래도 혼주석에 아버지 대신 너라도 앉아야겠어. 예? 제가요? 자리가 비어있으면 네 동생 체면이 구겨지잖니. 안 그래도 저 집안에서 우리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을 텐데 하객들도 수군거릴 거야. 어머님 말씀이 다 옳아. 저 집안 식구들은 그렇다고 해도 하객들에게까지 무시당할 순 없지. 당신이 아버님 대신 앉는 게 좋겠어. 나도 어머님 말씀에 찬성이야. 지금 뭐 뜨라는 거예요? 왕자야, 그게 아니라 왜 저놈이 혼주석에 앉아요? 아버지 없으면 없는 대로 갈 테니까 그딴 짓 버리지 마세요. 너도 알잖니. 아버지가 안 계시면 누군가는 그 자리를 채워야지. 아버지 대신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네 형밖에 누구란치. 누가 형이에요? 누가? 나한테 형이 언제부터 있었는데? 나도 네가 원하지 않는다면 아버지 자리에 대신 앉고 싶지 않아. 하지만 어머니를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도 않아. 너도 어머니를 생각한다면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줘라.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부탁? 네가 뭔데 부탁을 해? 어차피 아버지가 날 버렸어. 그래서 나도 아버지 버린 거고. 근데 네 자식이 뭔데 그 자리를 채운다고 하냐고. 이게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야? 형이 동생 좀 돕겠다는 건데 형수도 끼어들지 마세요. 형이랑 결혼했다고 이런 일까지 형수가 이래라 저래라 마음대로 해도 되는 위치인 줄 알아요. 형수가 참견할 일도 아니고 내가 알아서 다 해요. 그 감당도 내가 할 거고. 너 그래도 형수한테 그렇게 모질게 말하는 거 아니야. 형이랑 형수가 네 결혼식 망치러 온 사람들도 아닌데. 진짜 어이가 없네. 아버지가 내 결혼식에 안 온 것도 전부 저 자식 때문이잖아요. 상견례 때 저 자식이 아버지랑 나를 이간질만 안 했어도 이런 일까지는 없었을 거라고요. 난 널 망치려고 한 적 없어. 네가 이렇게까지 된 건 온전히 네 탓이야. 남 탓하는 어리광은 그만둬. 네가 저런 여자를 선택했으니까 그런 자리에 앉아있는 거잖아. 책임도 전부 네 몫이야. 그래,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시네. 끝까지 혼자만 정답이라 이거지? 그게 더 역겨워. 입장 5분 전이라는데 정말 아버님 자리 비워둘 거예요? 처가에 밉보인다고 도련님한테 좋을 거 없잖아요. 제가 아버지 대신 앉는다고 해도 밉보이는 건 똑같으니까 제발 좀 가만히 있어요, 다들. 제 말 아시겠어요? 결국 시아버지 자리는 비워둔 채로 시동생은 결혼식을 진행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신부 측 하객들이 비워진 자리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어머님 표정도 좋지 않았어요. 저와 남편은 안타까우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이 씁쓸하고 아플 뿐이었죠. 그렇게 간소한 식이 끝나고 시동생은 인사도 없이 곧장 떠나버렸는데요. 완전히 본가와 연을 떼려는 건지 결혼식이 끝나고는 시동생 그림자도 볼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선배 혹시 다른 병원으로 가서 치료받으면 안 될까요? 왜? 무슨 일 있어? 그런 건 아닌데 여기 전에 동서가 일한다던 그 병원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식중독으로 병원에 왔다고 하면 얼마나 또 무시하겠어. 아휴. 회사 구내식당 밥 먹고 식중독 걸린 거라 산재 처리도 되는데 대신 이 병원에서 검사 받아야 해. 그래요?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그냥 여기서 치료 받을게요. 고마워요, 선배. 회사에는 내가 잘 얘기해뒀으니까 너희는 한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 잘 받고 돌아와. 하필 중요한 시기에 단체로 식중독 걸려서 어떡해요. 선배 혼자 어쩌시려고. 우리가 입원까지 해요. 저는 정말 괜찮으니까. 뭐야.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예요? 동서. 아시는 분이야? 일단 나 전화 좀 하고 올게. 병실에 들어가 있어. 뭐야? 당신이 왜 여기 있어? 그나저나 복장이 이거 간호사 복장이잖아. 의사라더니 거짓말이었어? 의사가 아니라 간호사네. 그래서요?
그래서라니 지금까지 의사라고 속이면서 우리 식구들을 그동안 멸시하고 무시했잖아. 일하느라 바쁘니까 비켜요. 잠시만, 이렇게 그냥 가겠다고? 나한테 걸렸는데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 내가 간호사든 의사든 뭐가 그렇게 달라지는데요? 어차피 병원에서 일하는 건 같잖아요. 멍청한 거야 뭐야. 어떻게 이렇게 뻔뻔해? 너 때문에 우리 식구들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어차피 그쪽에서도 시댁인데 뭘 그렇게 감싸고 돌아요. 서방님은 알아? 네가 의사가 아니라는 거? 글쎄요. 아는지 모르는지 꼭 확인해 봐야 하나? 시부모님이 알게 되면 너 절대 용서 안 하실 거야. 그분들이 저를요? 아직도 주제 파악이 안 되셨나? 그 사람들은 나한테 뭐라고 못해. 왜인 줄 알아? 그 집 친아들이 나랑 결혼했으니까. 내가 자기 아들이랑 사이 틀어지는 걸 그 부모들이 원하겠어? 그 사람들은 자기 아들 하나만 믿고 사는데? 너 그걸 알고서도 이랬던 거야? 네가 그러고도 사람 살리는 일할 자격이 된다고 생각해? 형님, 생각을 좀 해보세요. 어머님이 저한테 단 한 번이라도 며느리면 며느리답게 해라 라고 한 적 있어요? 없잖아. 나한테는 그 집 친아들이라는 아주 센 방패가 있거든. 그리고 결혼식 때 아버님이 참석 안 하시는 바람에 나도 얼마나 곤란했다고요. 이래서 없이 살아온 것들은 본인들만 힘든 줄 안다니까. 넌 정말 아무런 죄책감도 없어? 그게 진짜 네 진심이야? 세상에는 착한 사람보다 똑똑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 게임판 안에서 꽤 잘 굴러가고 있는 편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안색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그만 본인 자리로 돌아가죠. 치료 잘 받고 원하면 얘기해요. 가족이라고 하면 할인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으니까. 동서는 시부모님이 시동생에게 힘없이 휘둘리는 존재라는 걸 알고 제 앞에서도 당당했어요. 의사를 사칭한 죄를 지었음에도 본인은 떳떳하다는 식이었죠. 너무 열받아서 대놓고 동서가 간호사인 사진을 찍어서 시댁 식구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서를 쫓아가서 핸드폰을 보여주었죠. 얼마 후 재산도 못 받을 양자 주제에 애쓰네.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당신이랑 당신 남편을 봐줄 것 같아? 지금 네가 저지른 짓은 오히려 네 남편을 짓밟는 짓이야. 팔은 안으로 굽게 되어 있다고. 아! 너 미쳤어? 이거 안 나? 여기 내 일터야. 놓으라고. 그래. 양자 맞아. 그래서 어쩌라고. 그딴 걸 무기로 삼는 널 보니까 네 수준이 딱 보이네. 하기야 바닥을 뚫는 수준이니까 의사 사치까지 하면서 나댔겠지. 뭐? 간호사인 주제에 의사인 척하면서 시부모님 앞에서 전공은 내과라고 짓거리던 그 입술 지금도 안 닳고 잘 달라붙어 있었네. 그래도 다행인 건 시부모님이 너처럼 돌대가리는 아니라서 네 말을 안 믿은 게 신의 한 수였지. 고지혈증 때문에 먹는 약 네가 바꾸라고 그랬었잖아. 네가 그러고도 사람 살리는 간호사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안 바꿨으면 됐잖아. 그리고 간호사도 그런 것쯤은 알아볼 수 있거든.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서 간호사나 의사나 똑같다고. 그러면 이 병원에서는 간호사도 환자들 진료 봐주고 의사처럼 진단도 내려주나 봐? 그거 의료법 위반 아니야? 내가 법에 관해서는 잘 모르지만 경찰 불러서 확인해보면 알겠지. 뭐? 경찰? 여기 사람들도 다 보고 있네. 허영심 간호사, 내가 너 민원 넣을 거야. 그렇게 되면 네가 나한테 이럴 여유가 있을까? 그 입 안 닥쳐? 네 목소리가 너무 크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잖아. 내가 입 다물고 얌전히 넘어갈 줄 알았어. 미안한데 나는 너한테 속아주는 역할은 더 안 하기로 했거든. 네 말대로 시부모님이 정말 너한테 아무것도 못할까? 난 아니라고 보는데. 니까짓 게 뭔데 감히 나한테 훈계야? 적어도 난 거짓말은 안 했지. 내 직업이 남들 앞에서 내세울 만큼 대단하지 않아도 난 내 직업이 부끄럽지 않았어. 시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해 주셨고 너처럼 나약한 사람이 나처럼 단단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허 선생님, 수 간호사님이 지금 당장 오라고 하는데요. 뭐? 지금 누가? 수 간호사님이 부른다고? 동서, 이걸 어째? 일하는 곳에서 환자랑 싸웠으니 이거 완전히 징계감 아니겠어? 얼른 가봐. 프로답게. 아니지, 간호사답게 라고 해야 하나? 환자의 보호자들 민원까지 들어왔으니 쉽게 넘어갈 일은 아니겠어. 아,
그럴 일 없으니까 패 끼치지 말고 병실로 꺼져요. 짜증나게 진짜. 네가 아무리 가짜로 꾸며서 발악한다고 해봤자거든. 진짜 앞에서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 지금부터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게. 동서는 수간호사에게 불려갔고 제가 의도한 대로 징계를 받았는데요. 생각보다 센 징계 수위에 고소했어요. 동서가 3개월 무급으로 정직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퇴원하고 저는 시부모님 식당에서 일손을 돕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서가 나타나서는 저 때문에 정직 당했다면서 난동 부리는 바람에 경찰을 불렀습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동서의 정체가 전부 드러나고 말았어요. 경찰서.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얘가 뭘 어쨌다고요? 친권 재심 청구를 했다잖아. 정신과 상담 기록도 숨기고 가정폭력 전과도 있었어. 그러면 지금 제정신 아닌 애가 우리 아들이랑 재혼했다는 겁니까? 그게 뭐 어때서요? 애 없는 게 당신들한테는 훨씬 희소식이잖아. 네 이야기에 희소식이 어딨어? 어떻게 그런 정신 상태로 다른 사람을 치료한다는 거야? 네 정신부터 치료했어야지. 형수는 낄 자리도 구분 못하는가 봐요. 모든 사건에 다 끼어 있으시네. 너도 이제 제발 그만해. 지금껏 네 뒤처리하느라 부모님이 무슨 꼴을 당한 줄 알아? 내가 그걸 왜 알아야 하는데? 어차피 나도 받은 거 없어. 받을 게 있어야 잘하든 말든 하지. 네가 만든 문제 하나도 책임 못 지는 놈이었어, 네가. 나도 네 엄마도 진심으로 다 지쳤다. 그래서 또 버리시려고요? 자식 버리는 부모는 없다더니 순 거짓말이었네. 형이 집에 왔을 때 나도 그 아이가 미웠어. 하지만 애가 무슨 죄가 있겠니? 네 형 죄라면 태어난 죄밖에 없지. 네 형이 불쌍하지도 않아? 자기 핏줄이라고는 아버지뿐인데 자기도 혼자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발악하면서 살았겠어. 근데 넌 모든 걸 누리면서도 콩 하나 나눠주기 싫다고 형한테 질투하고 무시하고 나도 더는 이 집 못 보겠다. 이제 정말 더는 못해. 눈물 없이는 못 봐주겠네. 당신이 배 아파 낳은 애도 아닌데 걷어서 키운다고 당신이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현실은 지옥보다 더한 곳이야. 깜빡하는 순간 뒤통수라고요. 부모님을 아프게 하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용서 못해. 설령 부모님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인 왕자 너라도 말이야. 다들 지금 날 버리겠다고? 저놈이 아니라 다들 체면이라도 걸렸어? 저놈한테 가스라이팅 당한 거야. 내가 친자식이라고. 내가 친자야. 저놈은 양자잖아. 너야말로 더는 내 아들이 아니야. 호적에서도 파 버릴 테니까 앞으로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 저놈은 한 번도 안 때렸으면서 왜 맨날 나만 때려? 아버지가 그러고도 내 아버지야. 엄마도 마찬가지였어. 가자. 피만 섞였다고 가족이 아닌 건 서방님이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 잘 사세요. 앞으로 우리 식구 앞에 얼씬도 하지 말고요. 시부모님은 경찰서에서 동서의 추악한 진실을 알게 되고 그런 동서를 감싸주는 시동생을 보고 이제는 정말로 망나니 시동생을 놓아줄 때가 됐다 생각하셨나 봐요. 남편을 친자로 생각하며 살겠다고 시동생에게 쐐기를 받고서는 그 길로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시동생은 빈털터리로 쫓겨났고 그런 시동생이 필요 없어지자 동서가 바로 배신하더라고요. 두 사람은 이혼했지만 여전히 앙숙처럼 산다고 들었어요. 어쩌면 이 둘은 진정한 이유로 운명이 아닐까 싶네요. 악연도 운명은 맞으니까요. 에필로그. 안녕하세요. 허영심이라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몸매 좋고요. 직업은 의사예요. 애가 엄마 찾는데 여기서 뭐해? 엄마 젖달라고 난리잖아. 우는 소리 안 들려? 저기요. 누구세요? 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거 보세요. 인형이잖아요. 완전히 미친놈이라니까요. 진짜 미친놈이 어떤 건지 보여줘. 이 여자 이혼 2번 한 여자예요. 정신병도 있고 성격은 또 얼마나 포악하고 더러운데요. 뭐 하는 거야? 아니에요. 가지 마세요. 이놈 말을 왜 들어? 아니라니까요. 돌아와. 너만 잘 살게 내가 가만둘 것 같아. 너한테 어울리는 남자는 없어. 나밖에. 알겠으면 애 젖이나 먹여. 누가 이 물귀신 좀 떼달라고. 나 선볼 때마다 어떻게 알고 오냐고. 아기 인형 들고. 아니,
난 죽어서도 다시 살아서도 너만 평생 쫓아다닐 거야. 그러니까 넌 절대로 날 못 버려. 우린 환상의 짝꿍이라고. 싫어. 꺼지라고. 나 의사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왜 쫓아다녀? 너한테 뭐가 득이 된다고. 나 인생 막 사는 년이야. 그게 좋아. 너랑 나는 같은 부류거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